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세계 102번째 백신 접종,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전 세계에서 102번째 이후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2월 24일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른다면 지난 22일 기준 전 세계 196개 국가 중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는 101개 국가였습니다.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102번째 이후로 백신 접종국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셈입니다. 국내 첫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입니다. 사이트에 따른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6,418만 명이었습니다. 중국은 4,052만 명, 영국 1,835만 명, 인도 1,142만 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주요국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몽고, 태국, 베트남,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고 모로코와 알제리, 이집트, 남아공 등에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37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빼고 미접종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작년 12월 18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서 국내 백신 확보 현황과 도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대본은 작년 12월 8일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만들어진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서 3,400만 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4,400만 명분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수인 5,178만 579명의 84.9%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백신 보유량을 살펴보면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해 놓은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캐나다의 백신 확보량은 전체 인구수의 4.1배로 전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영국의 백신 확보량이 인구수의 2.9배, 호주의 백신 확보량이 인구수의 2.3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28개 국가가 인구수의 1.7배 되는 백신을 확보했고 이 외에도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6개 국가는 1.7배까지는 아니지만 인구수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51.5%의 1차 접종을 마쳤고 33%는 2차 접종도 끝낸 상태입니다. 백신이야말로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이 접종국들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왜 이렇게 백신 확보가 늦었는지 이유조차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늦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확보는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고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문제여서
대통령의 관심과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런 관심과 결단을 거쳐서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102번째로 백신을 맞게 해놓고도 사과는커녕 접종 지연 우려 등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102번째가 접종 지연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경우가 지연인가 묻고 싶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른다면 우리나라가 계약을 체결한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4종류이고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인 백신은 노바백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로는 화이자가 최고고 안전은 노바백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메르스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용으로 개발된 백신을 개량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기존 물질을 활용하여 생산 가격이 낮으며 2도에서 8도 정도의 보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백신 예방률은 평균 70.4%이고 일부 국가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률이 10% 내외에 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화이자 백신은 기존의 단백질 항원 백신에 비해서 비용과 항체 반응 속도, 효율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방 효과도 95%로 도입 백신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보관과 유통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쉽게 파괴되는 mRNA 특성상 영하 70도에 보관하지 않으면 변질 우려가 높아 이런 시설을 갖춘 전국 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한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2월 26일 도착 후에 27일부터 의료진 54,910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약품 특례 수입을 승인받으면서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약품 특례 수입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특례 수입을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초저원은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구매한 1,300만 명분의 백신 보관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으로 화이자와 유사한 mRNA 백신으로 예방률은 94.1% 정도로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얀센 백신은 도입되는 백신 중에서 유일하게 한 차례만 접종하는 백신입니다. 주식회사 얀센 백신은 존슨앤존슨 제약부문 백신 전문 계열사로 지난 2011년 존슨앤존슨으로 합병된 크루셀의 새로운 회사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2도에서 8도 정도의 보관이 가능해서 유통과 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백신 예방률은 약 66.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의 노바백스사 제품으로 B형 간염 백신 등 기존 백신들처럼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서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라 안정에 있어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률은 89.3%로 높은 편이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지 않고 확실한 백신 확보로 백신 접종 일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동 사이트를 보면은 금년도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보면은 1, 4분기에 130만 명, 2, 4분기에 900만 명, 3, 4분기에서 4, 4분기에 3,325만 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이 다 된다고 해도 4,355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84.1%에 불과합니다. 물론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산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적 임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목표로 잡은 백신 접종률은 인구의 70%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다 의료 접근성이 높아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으로 백신 접종 이력을 쉽게 전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정부는 K방역이 잘 되었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정작 중요한 백신 접종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고 있으니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